사람을 묶는 방식을 근거로 군대를 다녀왔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오테로 가족 사건에서 전화선을 끊었던 것으로 봐서 전기나 보안 같은 기술에 익숙한 20대에서 30대 남성일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BTK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또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 악랄한 살인마. 그는 놀랍게도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또 두 아이의 다정한 아빠. 그의 이름은 데니스 레이더였습니다. 가장이 아빠라고? 아니 그럼 아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당시 이 경찰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BTK가 이 전과가 가득한 범죄자거나 혹은 사회와 단절돼서 철저히 고립된 생활하는 사회 부적응자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BTK는 이런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BTK, 데니스 레이더는 평범한 중산층의 가장으로 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교회 활동도 열심인 중년층의 백인. 그러니까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교수님, 그 보통 이런 살인마들은 어린 시절부터 독특한 양상을 보이잖아요. BTK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BTK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이 위치타에서 자라면서 만화책과 소설을 좋아했고 또 낚시를 즐기고 보이스카우트 활동과 교회 청년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럼 뭐 어린 시절 그런 환경이 저 사람을 살인마로 만든 케이스는 아니네요. 맞아요. 이 1966년에는 미국 공군에 입대를 해서 그 통신 장비를 다루는 기술병으로 근무를 했고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복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TK는 1970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됐고요. 1971년 봄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 몇 년 사이에 아들과 딸을 차례로 얻으면서 네 식구의 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위치타와 멀지 않은 파크시티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되네. 그렇다면 BTK는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들을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애기들 잘 놀아주고. 가정적인 아빠. BTK의 딸이 아빠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아빠랑 밖에 나가서 정원을 함께 가꾸곤 했어요. 꽃 심는 것도 도와드리고 나무 위에 집도 짓고요. 함께 자전거도 타곤 했죠. 아빠랑 정말 가깝게 지내며 자랐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추억은 가족 여행을 갔던 거예요. 항상 차를 몰고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아주 평범한 추억이었죠. 2005년까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산 셈이에요. 평균 이상으로 친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빠가 BTK인 걸 알게 됐을 때 어땠을까? 네, BTK는 평범한 아빠를 넘어서 굉장히 가정적이고 자식 사랑이 넘치는 아빠였습니다.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캠핑이나 하이킹을 다녔고 또 아이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자주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충실한 가장이고 아빠였던 BTK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BTK는 이 파크시티에서 농장에 피해를 입히는 어떤 유기견 같은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또 각종 규정을 단속하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동료와 이웃들이 보는 BTK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가장이었죠. 그는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좋고 누구와도 잘 어울렸거든요. 저는 그와 공용 화장실을 함께 썼는데 그때 제가 유일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남자들이 변기 뚜껑을 닫고 음담 패설을 하지 않도록 신경 써줬어요. 제가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고 하니까 저를 위해 화장실 페인트 칠도 해줬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 왔었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도와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하네. 계획적인 거죠, 이것도. 어쨌든 BTK는 굉장히 선량하고 또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BTK는 교회에서 집사 역할도 맡아서 교회 운영을 돕기도 했고 또 보이스카우트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예의 바르고 규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화가 나네요, 진짜.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나게 충격적인 취미 생활이 있었습니다. BTK는 사진을 찍는 취미 생활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을 찍었을까요? 사진? 정답. 영탁 씨, 그 살인을 하기 전에 그 먼저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살인 현장이나 이런 곳들을 답사. 답사하듯이 미리 찍어놓고 영탁 씨 오답입니다. 뭐지?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은 아니고요. 정답. 가면 쓴 예. 나. 아, 사진. 미주 씨 오답입니다. 뭘 찍는 거지? 어떤 모습을? BTK의 한번 수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묻고 고문하고 죽이. 정답. 변장을 하고 묶여서 포박단 상태로 살해가 된 모습을 찍는 거죠. 네, 영탁 씨 정답입니다. 와. 내가 묶여서 죽어 있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자기 모습도 보고 싶었던 건가? BTK가 남몰래 즐겼던 은밀한 취미 생활은 바로 스스로 여장을 하고 결박을 하고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와, 저걸 실제로 보고 싶어 살인을 하는 거잖아. 맞아요. 이게 본인이라고요? 네, 본인이에요. BTK에게는 왜곡된 성적 집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묻고 고문하는 행위 역시 그의 성적 흥분과 연결돼 있었고요. 와, 매달려 있는데? 뭐 어디? 진짜 사이코구나. 어머. 와. 너무 충격적인데? 박사님, 그 BTK가 여장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 결박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그 당시 느꼈던 쾌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느끼기 위함. 와. 두 번째는 자기가 피해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지까지 상상해서 피해자의 모든 걸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와, 한편으로는- 완벽주의자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네, 엄청난 네. 완벽주의자예요. 최악이다. 진짜 나쁜 놈이다. 교수님, 이런 취미 생활을 갖고 있을 정도면 가족들이 눈치챌 법도 한데 가족들은 전혀 BTK 범죄에 대해 모르는 건가요? 사건을 맡았던 형사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아내와 두 자녀는 BTK 범죄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렇지. 또 완벽주의자니까 엄청 또 그런 걸 잘 숨겼겠죠. 맞아, 맞아. 네, 이처럼 BTK는 잔인한 살인마의 얼굴은 철저히 숨기고 가정적이고 자식 사랑이 넘치는 아빠와 또 성실한 직장인으로 사는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BTK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You will find a homicide at 843 South Pershing. Nancy Fox. 뭐 번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 위치를 알려주는 건가? 네. 이 내용은 바로 사우스 퍼싱 843번지에 가면 시체가 있을 거라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그럼 이 전화를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BTK였습니다. 와, 미치겠다. 그렇다면 이 BTK가 직접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고했던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당시 위치타에 혼자 살고 있던 여성 낸시 폭스였습니다. 아이고, 낸시 폭스. BTK는 이 여성을 며칠이 아니라 무려 몇 주에 걸쳐서 프로파일링을 하듯이 지켜봤습니다. 출퇴근 시간, 또 밤에 집을 비우는 날, 남자친구의 방문 여부, 와. 집안 구조까지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 집 주변을 여러 차례 돌며 뒷문과 창문, 전화선 위치, 와. 조명이 켜지는 시간까지 세세하게 파악했습니다. 1인 가구이고 또 일정한 루틴으로 생활한다는 점을 확인한 BTK는
자신이 노리기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살해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77년 12월 8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낸시 폭스는 평소와 똑같이 집안에 불을 켜고 외투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BTK였습니다. 아, 무서워. 교수님, BTK는 집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맞습니다. BTK는 낸시 폭스가 야간 근무를 나간 사이 집안으로 침입을 했고 커튼과 불을 조절해서 밖에서 집안이 잘 보이지 않게 한 후에 숨을 죽인 채 몰래 숨어서 낸시 폭스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간 거야? 치밀하다 진짜. 그리고 낸시 폭스가 나타나자 BTK는 침실로 데려간 후에 자신의 시그니처대로 손을 등 뒤로 묶고 또 스타킹과 직접 준비해온 줄을 사용해서 손과 발, 목을 차례로 묶었습니다. BTK는 낸시 폭스의 손과 발을 묶은 후에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죽인 것이죠. 이 결박 방식과 교살 수법 그리고 현장 정황은 이전 BTK의 사건들과 뚜렷하게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었고 확보된 지문이나 차량 정보에서도 의미 있는 단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계획을 세운 뒤 움직였던 BTK가 처음으로 살인에 실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와, 웬일이래? 계획적인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못 버티겠는데? 음. 힘들러서. 그러니까요.